이제까지 경험했던 역경을 뒤집어가지고 경력으로 만들어서 제2의 꽃이 피는 봄으로 만드는 것이 후반전이다. 구체적으로 후반전에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5가지 방법,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반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반전의 인생을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반전에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5가지 방법,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비유법을 썼어요. 답안지 인생에서 편지지 인생으로. 답안지하고 편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답안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정답을 나는 맞춰서 써나가는 인생이 답안지 인생인데, 이런 답안지 인생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답안지 인생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원하는 인생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답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지지 인생을 산다. 편지지에는 정답을 쓰지 않고 저는 해답을 쓴다고 생각해요. 해답은 뭐냐?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내가 주관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 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지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해답을 써나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반전의 인생이 답안지 인생이었다면 후반전의 인생은 편지지 인생으로, 정답을 쓰는 인생이었다면 해답을 쓰는 인생으로, 이렇게만 바꿔도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늙어가는 단순 미래에서 익어가는 의지 미래로.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영문법 배울 때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 배우셨죠? 단순 미래는 뭡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가오는 미래가 단순 미래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가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단순 미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후반전은 익어가는 의지 미래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의지 미래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갖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관념을 또 다른 전문 용어를 쓰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크로노스는 뭐냐? 단순 미래처럼 24시간, 예를 들면 누구나 다 똑같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뭐라고 그러느냐?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24시간을 보냈는데 누군가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똑같이 24시간 보냈는데 누구한테는 그냥 흘러간 시간이었는데 누구한테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을 뭐라고 그러느냐?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 미래,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의지 미래로, 그죠? 그리고 내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전과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저는 우리가 인간을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엘리너 루스벨트 대통령의 어떤 부인께서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나이 든 날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가만히 따져보면 가장 오늘이 또 젊은 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순간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까미의 명언을 이 순간 잠깐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가을은 모든 나뭇잎이 꽃이 피는 제2의 봄이다. 그런데 제가 또 표절 전문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표절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표절했어요.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제 명언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중년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역경을 뒤집어가지고 경력으로 만들어서 제2의 꽃이 피는 봄으로 만드는 것이 후반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멋지게 후반전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욕심은 좀 절반으로 줄이고 자세를 가다듬는 건 2배로 늘리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인류학자 중에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을 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식탁에다가 신발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음식 옆에다가 신발을 올려놓으면 신발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이 신발장에 있을 때 더럽습니까? 물론 더러운 신발도 있지만
신발의 자리는 신발장입니다. 그런데 얘가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가 아니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있거나 침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더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깨달은 통찰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만 자기 자리가 아니라 자꾸 남의 자리를 엿보고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 더러운 인간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든 뭐든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는 원심력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 인생은 구심력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원심력은 바깥에서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바깥에 중심이 있어요.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원심력의 인생은 주어가 they say that이야. 내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다고 한다더라. S대학 가야 된다고 한다더라. 왜? S기업에 취업해야 되니까. S기업에 왜 취업해?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뭔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결정한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게 저는 원심력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생이야말로 저는 노예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전반전과 다르게 살려면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구심력은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납니다. 구심력 인생에서는 주어가 납니다. 그래서 구심력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사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저는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바뀌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원심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로 비교를 합니다. 남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구심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비전을 품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비유법으로 자기의 복잡한 생각을 쉽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게 손가락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어요.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힘이 제일 세다는 거 너희들 알지? 그랬더니 검지가 가만히 있다가 나는 뭐든지 지시를 잘한다는 거 너희들 알지? 그랬더니 중지가 뭐니 해도 내가 제일 키 큰 거 알지? 그랬어요. 약지가 가만히 있다. 야, 결혼 반지 낄 때는만 내 손가락에 끼우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이 조용히 말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로 비교하거나 사회과정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개개인은 다 개성이 있는 고유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제 안 되면 되는 거를 해라, 뭐 이런 좌우명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있고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뭐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후반전이 갈수록 취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취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돌멩이 던져가지고 물수제비 뜨는 거라고 그러나요? 돌멩이가 막 퍽퍽 튀기면서 오늘은 3번 뛰었으니까 내일은 5번 띄우자. 저는 이게 취향인데 누가 와서 그래요 나한테. 교수님, 그 돌멩이 던져가지고 돈이 됩니까? 쌀이 나옵니까? 밥을 줍니까? 이렇게 가성비를 따지면 저는 취향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안 되지만 내가 하면 행복한 일, 저는 이게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취향의 종합이 한 개인을 저는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향을 찾아갈수록 정말 향기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취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정한 시간에 저는 시간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의 두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간이 이렇게 두껍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특정 시간에 그 시간을 만끽하면서 정말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열정인데 누구한테는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그리고 아주 중후하게 다가오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열정은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 정도로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러분은 만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녁 노을이 넘어갈 때 그 아름다운 장면을 정말 멍하니 멍 때리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서 저녁 노을이 저렇게 멋있구나, 이런 순간을 만끽해야 되는데 우리는 24시간째 거의 많은 시간을 그 좁은 사각형 네모 안에 스크린에다가 눈을 거기다 쳐박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주말에는 자연에 나가서
넘어가는 노을도 감상해 보시고 지나가는 새들의 그 경이로운 기적도 이런 순간을 만끽할 때 시간이 점점 두꺼워지고 의미가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저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저는 용접만 생각하면 한여름에 수도원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저의 용접이 3000도씨가 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용접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단어지만 저는 용접을 하면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회색빛 청춘을 보내면서 용접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단어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단어가 가벼운 단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접했던 단어들의 무게를 좀 더 무겁게 하는 방법은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단어를 가지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후반전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는 방법. 전반전이 빠듯하게 살았다면 후반전은 뿌듯하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속도와 효율과 사회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 중심으로 정말 많이 달성했지만 달성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기는커녕 또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의반 타의반 목표가 또 주어지면 목표 달성하려고 목숨 걸고 달려가다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일까요? 네, 저는 그래서 삶의 속도보다 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밀도는 뭐냐? 여러분이 모든 순간순간 느끼는 삶의 행복감, 충만감이 저는 밀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달성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런 성과 중심보다는 뭔가 달성했으면 성취감을 느끼고 그 목표 달성한 과정에 배운 교훈도 많아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돌이켜서 한번 똑같은 일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 그 자리에 빠져서 취해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대표하는 최근에 한번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요. 내슈빌에 로커스트라는 레스토랑이 있대요. 이 레스토랑은 2022년도 올해의 식당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22년에 뉴욕타임즈에 가장 핫한 50군데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데가 있대요. 이 레스토랑은요, 금, 토, 일 딱 3일만 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점심 2시간, 저녁 3시간.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일을 빠듯하게 해가면서 매출을 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금, 토, 일 딱 3일 일하잖아요. 그럼 4일은 뭐 하는지 아세요? 더 멋진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죠? 보다 더 고객들한테 맛있는 음식 선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산책도 하면서 또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맛도 보고 이렇게 뭔가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것 덕분에 고객들한테 더 아름다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보편적으로 어느 사람한테나 통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반전을 답안지 인생을 살았다면 후반전을 편지지 인생으로 살아라. 그러면 답안지에 누가 어떤 시기에 정답을 왜 썼는지 이런 거하고 후반전에 편지지에다가 누구를 상대로 그 편지지에 어떤 내용을 어디서 무엇을 고민을 담았는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이 특정한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직접 개입돼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몸에 각인된 그런 삶의 흔적 얼룩, 무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직접 제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삶에 직접 몸을 던져서 실천해보면 그때 내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의 흔적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관념적 추상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어제와 다르게 가져간다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도 전반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